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회계원리 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제4장 회계거래 기록과 회계장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회계거래, 2절 계정의 기입, 세 번째 회계순환 과정, 네 번째 4번 분계, 5절 전기, 6절 회계정보와 전표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에 따라서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복습 다시 한번 잠시 갈까요? 자, 우리가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데 주로 뭐를 하고 있다?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로 공부한다 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였죠? 5가지.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뭐라 했습니까?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를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것이 재무상태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에 비해서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에서는 뭐예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영 성과는 뭐예요? 수익과 비용.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은 그냥 당기순이익뿐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회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손익계산서 안에 매출 총이익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있고 특별히 IFRS는 포괄이익이라는 거 표시하라 그러는데 포괄이익도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작성되기까지 가장 그 회계의 어떤 회계 처리 절차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절의 회계 거래입니다. 자, 회계 거래. 기업에서는 발생하는 수많은 활동의 거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표, 회계장부에다 표시할 텐데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표시해야 될 건가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회계거래를 식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회계장부에 표시하지 않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회계거래란 뭐냐 했더니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요.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포함해서 하나의 이상의 변동,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을 가져다 주는 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뭔가 증가를 하든지 감소를 하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가 일어난 거. 이것들은 뭐가 될 수 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상태의 변동의 그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소유주가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이제 기업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500만 원의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은 이제 출자금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보통 자본금이다 부르는데 자본금이 5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결국 현금이란 자산이 500만 원 증가하고 자본이라는 이게 500만 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다? 회계거래다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 했더니 상품의 주문, 상품 매매 계약의 체결하는 활동은 발생한 시점에서 재무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계 거래가 아닙니다. 또 경쟁 기업의 출현은 우리 기업의 수익 감소액을 실질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으므로 회계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거나 주문을 맺었다거나 하는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한 달 후에 자동차를 10대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1억에 1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합시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지금 현 이게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거지 지금 뭔가 자동차가 들어온 것도 없고 반대로 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지출되는 어떤 자산이 뭐 돈이 나갔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계약 주문 뭐 이런 것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거래라 할지 몰라도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에 표시가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뭐 아니면 직원이 은행에 가다가 도난 분실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회계상의 거래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는 것은 사고 팔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거래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도난 분실은 그런 주거니 받거니 어떤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도난 분실에 의해서 뭔가 그만큼 현금이란 기업 가치가 자산이 기업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다? 반드시 장부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거래 종류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손익거래, 두 번째가 교환거래, 세 번째가 혼합거래 이렇게 나눠놨네요. 자, 손익거래는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에 거래를 미치니까 당연히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봅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랬어요. 대여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자, 이자를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현금으로 일단 현금을 받으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뭐가 이자를 받게 되면 받는 이자는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 합니다. 그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 수익이 발생한 거래는 손익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합시다. 그러면 급여는 우리가 보통 비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10만 원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네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제 회계 거래인데 이런 경우 수익이나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거래는 손익거래다. 자, 그 다음에 교환거래의 경우에서는 교환거래는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우리가 교환거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면 뭐가 증가해요?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겠네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만약에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겠네요. 상품이란 자산은 증가하고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했어요. 자, 이번에는 은행에서 10만 원을 차입했다 합시다. 은행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어요. 그럼 뭐 현금 차입해서 현금이 기업 안으로 들어갔겠어요. 자산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부채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 부채가 그만큼 10만 원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더 볼까요? 기업의 단기 순이익 중에 5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면은 배당금을 지급한 만큼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을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 배당금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익여금의 감소 항목이라 했죠. 이익여금은 뭡니까? 자본이죠. 그러면 배당금을 지급한 만큼 자본이 감소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혼합거래의 경우에서는 이제 교환거래와 손합거래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같이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보면은 7만 원에 취득한 금융자산을 10만 원에 처분하다 그래요. 7만 원의 금융자산을 7만 원에 취득했대요. 근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1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10만 원에 팔아서 현금으로 받으세요. 그럼 현금이 10만 원이 자산이 증가했겠네요. 자, 그런데 그게는 원래는 금융자산은 얼마짜리였어요? 7만 원 이게 감소했어요. 7만 원 감소. 그러면 얼마? 3만 원의 이익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런 걸 뭐야? 금융자산 처분이익 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표시 이제 결국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이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혼합거래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거래의 성격을 같이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회계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회계 등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에서 한 개 이상의 요소를 가져온다 해서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대개는 이것이 반드시 뭐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하나 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가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꽃배달 회사, 이런 꽃배달을 해주는 그 서비스 그런 거를 하는 회사입니다. 5월 중 거래는 다음과 같다. 자, 5월 1일 날 화성 꽃배달은 주를 설립하고 주식 100주를 발행하고 주식 투자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납입받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받았대요?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5월 1일 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현금이 기업 안에 들어왔어요. 증가했다고.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보니까 회사가 처음 설립을 시작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그래서 자본의 그만큼 플러스 50만 원 이렇게 증가한 셈이 되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회계 등식을 한번 보자고요. 회계 등식은 뭐랬어요?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현금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부채 플러스 자본은 얼마? 자본금 50만 원 있네요. 그래서 요 50만 원과 왼쪽에 있는 50만 원과 오른쪽에 50만 원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다? 우리가 회계 등식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봅시다. 5월 5일 날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단기간 차입했다. 차입했다는 것은 돈을 빌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현금을 차입했더니 현금이 증가했어요. 30만 원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30만 원 플러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차입했으니까 차입금 부채가 생겼네요. 부채가 30만 원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5월 1일 날 거래하고 지금 5월 5일 거래하고 총 어떻게 됩니까? 회계 등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의 경우는 현금이 50만 원, 30만 원에서 총 80만 원이고 부채와 자본도 부채가 30만 원, 자본이 50만 원, 두 개 합한 금액은 결국 80만 원. 그래서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해서 이게 회계 등식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성립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계정 기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구성 항목들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는 단위를 우리가 계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 계정에는 자산에 속하는 항목들이 현금 계정, 외상매출금 계정, 재고자산 계정 이런 등등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들을 현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이런 명칭을 이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정 과목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그래서 자, 그리고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가 회계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 계정, 현금 계정, 뭐 토지, 건물 계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계정이라는데 이런 계정은 T자 모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T자 계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T자 계정은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차변이나 대변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요. 그냥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에서 뭐 현금 계정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뭐라고? 대변 이렇게 해서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변 대변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만약에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증감 플러스 마이너스 거래가 발생하면 이거를 차변과 대변 결국 계정의 기입에서 회계장부에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요? 1번 이제 자산의 계정 우리가 계정은 크게 5가지로 봤네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각각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랬더니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산의 증가는 차변 기입, 감소는 대변 기입 이렇게 한다고요. 자산의 증가는 어디요? 차변, 감소는 대변 기입 이렇게 한다고요. 자, 부채의 경우는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산하고 반대네요. 자,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수익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비용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증가할 때 차변에 적힌 것이 뭐가 적혔습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요. 비용의 증가도 차변이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증가할 때 대변에 표시된 건 뭡니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됐네요. 결국 그러면 뭡니까? 자산과 비용이 증가할 때는 얘는 차변에 기입하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증가할 때는 어디에? 대변에 기입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러면 뭐 반대로 감소할 때는 반대쪽에 기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할 텐데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없으면 분계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다 중요한 거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자,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수익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감소는 대변. 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를 계정으로 T자를 그래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산의 증가는 어디요? 자, T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수익의 증가 대변, 수익의 감소 차변, 비용의 증가 차변, 비용의 감소 대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잔액이라는 것은 자산이 증가한 것들이 쭉 얼마가 항목이 있어요.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자산 대변은 대변대로 금액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차변합계, 대변합계 계산해 보면 어느 쪽인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쪽이 주로 이제 많은 쪽 부분을 우리가 얼마가 많은가 그걸 잔액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잔액을 보니까 잔액은 우리가 이제 되게 평상적으로 평상잔액이라 하는데 평상 어느 쪽에 보통 오는가 했더니 자산의 경우는 잔액이 그 평상잔액이 차변에 온대요. 비용도 차변에 온대요. 자산과 비용 두 가지만. 그리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 이 세 가지는 대변에 온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균형의 원리와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대차 균형의 원리에서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동일한 금액이 항상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입되는데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인데 잠시 한번 보면요. 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주가 현금 500만 원을 기업에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분계를 합니까? 차변에 현금 현금 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현금 500만 원이 증가. 현금 500만 원이 기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현금이 들어온 것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표시한다고요? 차변에 기입하죠. 차변. 조금 전에 외웠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가 기업을 출자할 때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본금이라 하는데 뭐였어요? 자본의 증가는 어디다 적는다 했어요? 대변에 적는다 해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항상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의 동일한 금액을 이제 기록하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다? 대차 균형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복식부기 제도는 거래 이중성에 의하여 동일한 금액이 한 개 이상의 차변과 한 개 이상의 대변에 기입되는 회계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복식부기는 단식부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식부기는 회계 기록에 대한 원칙이 없이 회계 유입이나 유출과 같은 일부분만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불완전한 부기. 이것도 이제 단식부기라 한다. 요 아랫부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MT를 한번 간다 합시다. 우리 과에서 MT를 가요. 그럼 친구들한테 회비도 받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걸로 회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받게 되면 뭐예요?
들어온 돈은 이제 수입이 되겠고 친구들한테 회비 수입도 받고 학교에서 좀 찬조금도 받았다 합시다. 그럼 그것이 일정 금액 수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MT를 가느라고 여러 가지 돈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것들은 뭐가 됩니까? 지출이 되고요. 지출. 거기에서는 뭐 숙박비도 있을 거고, 교통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제 음식 만들어 먹는다고 삼겹살 비용도 발생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지출이 있겠죠. 그리고 돈이 이제 결국 수입 들어온 돈에서 마지막 지출은 마이너스 시키면은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보고를 뭐 우리 총대입니까? 과대표가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이제 회계보고는 우리가 뭐다? 단식부기 형태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복식부기는 항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거래가 발생한 이유 원인이 뭐냐 그걸 동시에 표시한다는 거. 그게 이제 복식부기 시스템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식부기의 특별히 그 기원은 이제 1494년에 이탈리아의 루카 파치오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당시 상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거래 기록 방법을 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 총람이라는 책에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시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 시스템에 의해서 1494년입니다. 근데 그것이 21세기 지금 와서도 바뀌지가 않고 이 복식부기 시스템이 의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개성, 북한의 개성, 이제 송도라기도 불렀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고려 상인들 사이에서 송도 사기 지부법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회계 복식부기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문헌상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문헌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루카 파치올레가 만든 이거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앞선 것이다. 200년 정도는 앞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회계순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순환 과정. 기업은 이제 장기적인 존속 기간을 보다 짧은 회계 기간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매 회계 기간마다 회계 거래를 기록하고 또 요약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어떤 형태로 이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계순환 과정이다 해서 이제 어카운팅 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회계순환 단계는 이렇게 6단계, 이제 이 필수 단계인데 6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1단계는 거래 발생 시마다 발생한다 그랬는데 회계의 거래를 식별한다. 자, 두 번째는 2단계는 분계장에 기록한다. 3단계는 원장에 전개한다. 4단계는 회계 기간 말에 한다네요. 회계 기간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한 달 한다 하면 5월 마지막 31일 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 기간 말에 수정 분계를 한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6단계 회계장부를 마감한다. 요거 회계순환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림으로 한번 더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회계순환 과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필수 단계, 우리가 조금 전에 6단계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전기까지는 회계 기간 중에 바로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한 날 바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회계 기간 말 이제 5월 한 달 회계 처리를 한다 하면 5월 31일 날 이루어지는 이제 회계 처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보조적 단계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단계 6단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어떤 일련의 회계 처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계 거래의 식별. 자,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이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장부에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먼저 식별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게 회계상의 거래다 그러면 회계장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회계장부에 표시하는데 표시하는 걸 뭐라고요?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차변, 대변 나누어서 이렇게 회계장부에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거 분계. 자, 그리고 분계한 내용은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 계정 하나하나, 현금 계정, 건물 계정, 토지 계정, 여러 계정이 있는데 이런 계정에 옮겨 적는 거, 분계장에 분계한 내용을 이런 계정, 총계정 원장이라는데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뭐다? 전기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는데 앞에서 분계는 이제 이걸 우리가 기중 분계라 합니다. 기간 중에 분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플러스 우리가 수정 분계를 앞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뭐에 의해서 작성한다고요? 현금 기준이 아니고 뭐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생 기준 원리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정 분계들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정 분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재무제표 작성, 특히 그 중에서 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이 형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이렇게 해서 6단계로 총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수정 전 시산표, 그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정산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작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분계, 우리가 회계순환과정 총 6단계 중에서 이제 거래가 발생했다 합시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걸 회계장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분계라는 걸 통해서 자꾸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럼 분계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분계란 회계거래를 기록하기 위하여 해당 계정 과목의 차변 혹은 대변에 해당 금액을 분계장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분계장이란 회계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회계거래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기록된다. 분계장에는 거래일자, 계정 과목 및 금액, 원장의 계정 과목 번호, 원명과 거래 내용이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 요게 지금 분계장의 내용입니다. 분계장. 이제 날짜가 있네요. 2000X1년 3월 3일 날 거래 내용, 이런 거래가 있었네요. 비품을 구입했나 봐요. 비품을 5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50만 원에. 그리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분계한다고 하면은 분계장에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였어요? 우리가 비품을 구입했어요. 그럼 비품이란 자산의 증가는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적고, 그래서 왼쪽은 뭐예요? 결국 금액은 차변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현금이 나갔어요. 그 현금은 비품 구입한다고 현금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대변에 표시한다고. 그럼 대변에 이렇게 해서 50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은 또, 자, 수원은행에서 현금 40만 원을 장기로 차입하다 우리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이걸 분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대요. 그럼 일단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 5일 적어주고 현금 적고, 그지? 현금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 어디에 적는다고요? 차변에 적습니다. 그럼 40만 원.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뭐가 발생했어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겼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 적어주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부채 4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는 거 수원은행에서 차입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계장을 작성하고요. 근데 여기서 일면이라는 것은 이제 분계장 1페이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총계정 원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은 그 계정마다 번호를 다 이렇게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경우는 1번, 그 다음에 비품의 경우는 15번, 장기 차입금의 경우는 이제 25번 이런 식으로 회사가 그거를 정해서 할 수가 해서 분계장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분계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이제 회계를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는 분계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회계를 잘하냐 못하냐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분계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분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분계할 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야?
어떤 계정에 기록할 거냐? 이제 거래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거래를 어느 계정에 표시할 거냐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그지? 얘가 자산의 증가냐, 부채의 증가냐, 부채 감소냐, 자본의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변, 대변, 어느 쪽에 기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차변, 대변. 아까 계정 기입의 법칙이 있었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였어요? 차변. 부채의 증가는 어디요? 대변. 자본의 증가는 어디? 대변. 수익의 증가, 대변. 비용의 증가, 차변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정 기입의 법칙에 따라서 두 번째 그걸 차변 대변 어디에 표시한가를 정하고, 자, 세 번째는 얼마를 기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 변동액, 그 금액,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금액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변동된 금액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이제 우리가 분계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는 이제 성격을 나눠보면은요, 이렇게 거래의 8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그 거래들이 결국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8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라는 차변 요소. 이런 것들은 차변에 적어요. 왼쪽이 차변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요거.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이런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거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부채. 그죠? 거래가 네 가지가 해서 이런 형태로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점선이라는 거는 별로 거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거래의 결합 관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자산의 증가 1번의 경우 이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이에 대한 분기가 됩니다. 이제 1번에 토지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경우요. 그러면 뭐가 발생했습니까? 뭐가 발생했습니까? 이제 일단은 토지를 구입했으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산이 증가. 토지 20만 원 증가하고 그 대신에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했겠네요. 현금이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을 40만 원을 매입했대요. 그러면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 샀다는 거예요. 그럼 상품 40만 원은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럼 나중에 지급하면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산 경우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부채의 증가가 발생한 거예요. 자, 3번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시작하다. 그러면 현금을 출자해서 현금을 받았대요.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요, 회사가. 그러면 현금 자산의 증가 50만 원. 영업을 시작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건물의 임대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30만 원이 할 거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의 임대료, 건물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빌려주고 돈 받는 거는 우리가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 결국 자산의 증가와 관련해서 이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자산의 감소와 관련돼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외상 매출금 대금이 현금으로 받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 받았대요. 그럼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자산이 100만 원이 있겠고요. 왜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 대금, 외상 매출금 우리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요번에 받았대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되고. 자, 2번에 외상 매입금 대금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요거는 자, 외상 매입금 지급했으면 뭐지? 부채가 감소하겠어요? 부채가 감소해. 그지? 부채가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외상 매입금 돈을 갚았대요. 그럼 부채의 감소, 차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도 발생했어? 부채 갚느라고 현금이 나갔어.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요거 대변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주에게 배당금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현금 이제 우리가 배당금 35만 원을 배당금은 이익잉여금 자본의 감소라고 했어요. 그럼 자본의 감소 차변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으로
5만 원 현금 배당금 지급한다고 현금 이런 자산이 감소했어요. 35만 원. 그럼 대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건물에 대한 보험료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건물은 뭐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용에 대한 42만 원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어? 그럼 현금 대변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은행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그러네요. 자, 현금으로 총 110만 원을 상환했어요. 원금액 100만 원하고 이자 100만 원하고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대변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갚았으니까 차입금 부채의 감소 요거 5번이네요. 이제 부채의 감소가 있겠고 이자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경우는 이자 비용이라고 해요. 비용. 그래서 이거는 5번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발생한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장부에다가 이제 분계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요. 이제 5월 1일 날 화성 꽃배달에 설립하고 주식 백주를 50만 원에 발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납입받았대.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자, 현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어디? 자산의 증가는 차변. 금액 얼마? 50만 원.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금. 자본의 증가는 뭐였죠? 대변에 표시하고 금액 50만 원. 이렇게 표시를 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5월 5일 날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단기간 차입하다 합니다. 자, 현금을 빌렸대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어요. 기업 안으로 들어와서.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 적고 금액은 얼마?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렸으니까 뭐가 발생해? 차입금, 부채가 발생해. 부채.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는 어디? 대변. 이렇게 해서 30만 원 표시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꽃배달을 하고 배달료 4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다 그러네요. 자, 뭐예요? 일단 돈을 이제 꽃배달을 하고 배달료 40만 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대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 우리가 이제 그런데 요 회사는 꽃배달을 하는 회사야. 그럼 꽃배달 자체가 핵심 수익 사업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꽃배달 하는 경우는 수익이 증가해서 용역 매출 이렇게 표시합니다. 용역 매출. 근데 그냥 상품을 판매하면 매출을 그러는데 이런 꽃배달처럼 이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용역자가 앞으로 추가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40만 원 이렇게 적고요. 현금을 받아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외상매 지급 받을 권리. 근데 이거는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40만 원 적죠. 5월 15일 은행에서 차익한 금액 중 20만 원은 이자 2천 원과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다. 뭔가 현금으로 20만 2천 원을 상환했대. 그럼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대변에 20만 2천 원 적고요. 차변에는 현금을 왜 갚았어요? 단기 차익금 부채를 갚았어요. 부채. 그 부채의 감소는 뭡니까? 차변에 적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 2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증가도 차변이죠. 그래서 2천 원 이렇게 적었다. 자, 5월 16일 건물을 임대하고 9천 원을 현금으로 받다. 차변에 현금 9천 원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9천 원. 자, 건물을 임대료 하고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 건물을 임대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익의 증가입니다. 수익의 증가 대변에 적는다 했어요. 9천 원. 자, 5월 20일 소모품 6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소모품이란 자산입니다. 소모품이란 뭐예요? 구입해서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건 우리가 비품, 컴퓨터, 복사기 이런 거, 사무용 비품 이제 책상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비품이라 하고 이제 소모품은 이게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 그래서 복사기, 토너 이런 거에 이런 거 컴퓨터 잉크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구입했으면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6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 이렇게. 자, 5월 20일 날 수원이 발행한 주식 10주를 5천 원에 취득하고 단기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자, 금융자산은 불취득했대요. 금융자산. 그러면 자산의 취득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만 원. 취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어.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는 대변 5만 원. 이렇게 하고. 5월 22일 경기주가 발행한 주식 10주를 주당 6천 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해서 일단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금융자산을 취득했어요. 이제 장기성 금융자산을. 그럼 취득하면은 뭐다? 이렇게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마찬가지로 6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는 뭐 현금 6만 원에서 자산을 취득한다고 현금이 나갔어. 현금. 그럼 자산의 증가 6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분계 거래가 발생하면은 발생한 거를 이제 먼저 계정 금액을 찾고요.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분계다 한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5절의 전기를 봅시다. 전기. 자, 분계가 끝나면 이를 해당 계정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모든 계정을 모아놓은 장부를 우리가 원장, 총계정 원장이라 하는데,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 내용을 원장 속에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 한다. 이렇게 해서 전기, 포스팅이에요.